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도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사냥용 총기가 살인 무기로 둔갑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엽총의 경우에는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됐던 총기류입니다. 하지만 수렵을 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총기를 건네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총을 내준 뒤에 총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수렵이 정말 맞는지 경찰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는 17만 정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총기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총기를 사면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총기 관리 실태, 지금 이슈대담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문제 한번 알아보죠. 이 변호사님은 혹시 총기 관련 사건 변호로 아니요, 신 적 저 이 있으세요? 사건 이런 사건은 아주 드무니까요. 저희는 보통 살인 사건은 경제범죄. 해보셨어요? 아니요, 경제범죄만. 아, 그 경제범죄 좋죠. 경제범죄. 그게 제일 무난하지. 아니, 무난한 건 아니지만. 무난한 거 아, 그래도 그 살인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세종시 이 공기소총 사건이 이제 방송을 크게 타서 그러는데 실제 보다 보면 그렇게 총기 이용한 살인 사건이나 강력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크게 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죠? 예. 근데 팀장님, 네. 이 실제로 경찰에 근무하실 때 이 총기를 쉽게 구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아셨어요? 예, 실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을 하게 되면 네. 귀신같이 알아요. 그 어디를 경찰이나 접근하면? 판매상들 불법 총기 판매상들이 경찰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아니 죄송하지만. 뭐 어쨌든 기가 막힙니다. 이 총이라고 할까 아. 아주 잡아떼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정보원들을 활용을 하죠. 예. 그 경찰 같지 않은 형사 같지 않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 판매처가 있다라는까지 확인하고 급습을 해서 압류를 하거나 총포 도금 하향률 단속법 위반으로 입건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총기가요. 이 처벌 조항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안 그래요. 네. 이 총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소지를 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자, 팀장님 저거 보세요. 네. 불법적으로 그런 총기는 부리는 게 값이고 경찰 단속 표기 총기 번호도 지워져 있다. 서울시 종로구 무슨동 빵빵동 총표로 상점 주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항악동 같은 데도 있고요. 예. 종로 5가 지역에도 있고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제 단속 기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총기류를 자진 신고해라 할 때 무려 2만 정 가까이 신고가 됐는데 그중에 권총도 5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권총이라는 게 실제로 인명 살상용이거든요. 그리고 엽총 같은 또 개조한 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가 언제든지 이게 활용이 돼요, 범죄에. 근데 더군다나 지금 공주 사건 계기로 해서 총기가 굉장히 그 화두로 떠올랐는데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수억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기 협회에서 움직이면 이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게 총기협회 박한 그 힘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크게 뉴스거리 되는 건 언제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총기로 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기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심도 굉장히 높죠, 지금. 그리고 사실 그 총기 난사 사건에 저희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을 한번 쫙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자, 2004년 11월 달에 공기총으로 총기 난사를 해서 카페 여주인이 죽은 사건, 2005년 2월에 그 남성이 집에서 그 제수 조카를 조준해서 엽총 발사해서 죽은 사건, 2012년 7월에 50대 남성이 동생의 친구를 엽총으로 쏜 사건, 2013년 3월에 40대 성폭행 수배자가 엽총을 훔쳐가지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 사건까지 합해주면 이게 사실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총기를 그만큼 구하기 쉬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게 보면요. 대부분 이 사건들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들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총기류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지금 문제는 오히려 이제 다 그 총기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리가 되는데 그 관리 시스템이 더 오히려 부실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사냥 기간에는 다 이렇게 엽총을 가져가지. 빌려가고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가져간 사람의 그 사람의 재량이 어떻게 양심에 맡기는 거죠.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기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저는 찍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불법 총기류 문제는 지금 요번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저기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진짜로 이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된 총기 자체가 불법적, 그러니까 이런 위법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그것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총기는 등록을 하고 저희가 총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니까 좀 전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총기를 쉽게 소지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보단 총기 사고가 아주 적습니다. 지금 아주 많다고 하셨지만 지금 그래도 한 해에 한 건도 거의 안 되는 게요. 미국은 소국적 시대에 맞아요. 그 유산이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선 양반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게 등록이나 구입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9시에서 6시 사이에 경찰서에 오면 갖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뭐 그런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어려움이 가져야 좀 되는 있을 건 것 같습니다. 맞는데 네.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해준 게 벌써 한 7, 8년 요 상관 사이 한 5건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나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님 조폭 사건 수사해 보셨죠? 네. 조폭 사건에서 나중에 잘하면 총격전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폭.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예, 사건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칼부림 네. 정도는 칼 하지만 정도만 예.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래도 이게 1940년대 50년대 주먹으로 맞짱 뜨는 문화가 그렇죠.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봐야 칼하고 몽둥이 수준이지 총까지 가면 이건 조폭이라고 자기네들 선에서 이게 안 보니까. 근데 총기를 예. 그 실질적으로 조직 폭력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소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부는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조폭들. 네, 그래서 간간히 조폭 사건 할 때 압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총기를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부산 지역 쪽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그럼 한정이 어느 정도 가지고 구입을 했냐 이제 조서를 보통 받을 때 수사보고도 쓰거든요. 그럼 보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2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요즘은 50에서 70만 원 정도만 주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사실상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 어느 지정 국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동남아 쪽의 한 국가의 사람에게 얘기해서 특히 필리핀에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총격전 벌이고 난리 나는 그런데 모양이더라고요. 무려 지금 43명 정도가 총기로 우리 한국 교민이 지금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만 원만 주면 청구 사례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너무 방심을 할 필요는 없지만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밀수로 들어오는 총기까지 어떻게 그걸 잡아내야죠 물론. 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 잡기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러시아 대체로 이 화물선 통해서 선원들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은 우리나라 공작 정밀기계 이 제조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공작소에서 깎아내면 금방 총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시리얼 번호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 것들.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총기 관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고 좋은 상태다. 크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총 얘기하고 살인 사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좀 기분이 심란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